구름 들어갈게요. 자, 우리 구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면은 먼저 우리 포화곡선, 이 포화곡선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포화곡선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가 홍보가 되고 여기가 포화 수증기량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타내는 게 포화곡선. 포화곡선에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점이 여기가 A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A점은 어떤 상태야? 불포화 상태죠, 그렇죠? 여기 불포화 상태다. 불포화 상태에서 A점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선을 꺼면은 이쪽이 뭐가 된다? 이 부분이 실제 수증기량이 되고 이 온도에서 포화곡선에 쭉 만나는 이 점 여기가 뭐가 된다? 포화 수증기량이 된다. 그 다음에 불포화 지형 A점에서 포화곡선으로 쭉 갈 때 이때 온도를 뭐라고 한다? 이슬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이슬점에서 이제 뭐가 시작된다? 이슬점에서 응결이 시작이 된다. 물방울이 맺히는 응결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얘가 이쪽으로 왔을 때 요만큼의 토해내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응결량이라고 한다.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요거를 나타내는 것이 뭐다? 상대 습도다.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낸다. 그래서 이 포화곡선을 봤을 때 이슬점이 응결이 시작되는 이슬점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 이 위치에 있을 때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응결량이 얼마가 되는지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에 구름 들어갈게요. 구름이 뭐야? 구름이 뭐니? 구름은 물방울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해요. 물방울이 하늘에 떠 있는 거를. 그러면 이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은 단열 평창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단열 변화부터 살펴봅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서 8단을 해서 단열이라는 걸 배우는데 단열이 뭐니? 열을 차단시키는 거. 열을 차단하는 것을 단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뭘까?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기가 외부로부터 단열이니까 열을 차단하니까 열을 받거나 빼앗는 거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열을 꺾거나 뺏기지 않고 그러면 열을 얻거나
뺏기지 않고 요것이 단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단열 변화는 이렇게 뺏기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온도가 변하는 현상을 단열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을 얻거나 뺏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변하는 이유가 뭘까? 온도가 변하는 이유. 이때 온도가 변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면 기압 때문이다. 기압 때문이다.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물이 누르는 힘은 뭐겠니? 수압. 그렇죠? 그럼 공기가 누르는 힘. 그러면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고 했을 때 단열 변화에서 중요한 거 두 개가 나오는데, 먼저 단열 팽창이라는 게 나와요. 단열 팽창. 자, 단열 팽창이 우리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열 팽창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단열 팽창이 뭘까? 자,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공기가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그렇죠? 공기 양이 적다. 공기 양이 적으면은 기압은 어떻게 되겠니? 기압은 내려간다. 공기가 누르는 힘이 기압인데 공기가 없으니까, 양이 없으니까 당연히 누르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압이 작아지면,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부피가 커지겠죠.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얘네들 봉봉봉봉 이렇게 퍼진다.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은 기온은 어떻게 되니? 기온은 하강한다. 기온이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기온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적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한다. 그래서 팽창을 하게 되면은 기온이 하강한다라는 게 단열 팽창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열 팽창과 정반대인 단열 수축은, 단열 수축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누가 많아지면, 공기 양이 많아지면, 공기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기압은 어떻게 된다? 공기가 많아지니까 공기가 누르는 힘인 기압이 상승하게 되고, 공기가 누르는 힘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부피는 감소하게 되고, 부피가 감소하니까 기온은 어떻게 된다? 기온은 상승하게 된다. 요 단열 팽창과 단열 수축은 이제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어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과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면은 기온이 어떻게? 기온이 내려가게 되고, 수축하게 되면은 기온이 상승한다. 우리가 여기 공간에다가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기온이 올라가게 돼. 여기 수축하게 돼. 사람들이 여름에 사람들 많이 붙으면 덥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은 기온이 내려간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름에서는 이게 단열 팽창이 생겨서 구름이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열 팽창은 꼭 알아둬야 돼요. 단열 팽창은 단열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열을 얻거나 뺏기지 않고, 외부로부터 열을 받지 않고 팽창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우리 구름이 뭘까?
구름. 아까 선생님 잠깐 구름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공기 중에 누가 수증기가 뭐해서 증발해가지고 이제 그 증발한 것이 이제 중력이 나온다. 뭘 하기 시작한다? 응결하여 물방울이 맺히는 거야. 이때 응결한다. 그러나 응결은 어느 점에서부터 응결이 시작되니? 그렇지, 있을 점부터 응결해가지고 물방울이 맺히는 거다. 그러면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기체가 뭐로 바뀌는 거? 액체로 바뀌는 액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데 잘 보세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구름은 저 물방울이 응결해가지고 만든 물방울이 어디에 있는 거? 하늘에 떠 있는 거.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하고, 그러면 하늘에 떠 있지 않고 지표면 근처에 있으면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야. 근데 그 물방울이 여기 지표면 근처에 이렇게 맺혀 있어. 그걸 뭐라 그럴까? 구름과 같은 것들이 뿌옇게 생긴 그 구름이 아래에 있어. 그렇지, 그걸 안개라고 해. 안개는 물방울이 어디에? 지표면 근처에. 지표면 근처에 떠 있는 것을 말해. 그래서 구름과 안개는 같은 현상이에요. 같은 현상인데 지표면 근처에 있으면은 안개, 저 하늘 높이 있으면 구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안개가 아니라 이번에는 맺혀 있다. 이제는 떠 있지 않고 물방울이 아예 맺혀버리면 그걸 뭐라 그럴까? 그걸 이슬이라고 그래. 물방울이 어떻게 물체에 맺힌, 이것을 이슬이라고 해요. 이 세 개 다 구름이든 안개든 이슬이든 전부 다 뭐 응결해가지고 물방울이 맺히는데, 그 맺힌 물방울이 떠 있으면은 구름, 지표면 근처에 있으면 안개, 아예 물체에 맺혀버리면 이슬이라고 부른다. 우리 차이점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구름 할 거야. 그럼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이 맺혀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구름의 생성 과정을 생성 과정. 자, 구름의 생성 과정, 이거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등장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구름의 생성 과정은 시험 문제에 꼭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중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조건 공기가 상승을 해야 돼요. 상승. 자, 공기가 어떤 이유로 상승을 할까 하면은 뭐 지표가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데워져가지고, 뜨거운 공기는 선생님 여기서 전에도 공부했다시피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간다고? 따뜻한 공기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 밀도가 어떻게? 밀도가 낮으니까. 차가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간다? 그렇지.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간다. 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과학에서는 기본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래로 가, 위로 가. 자, 이제 공기가 상승했다. 공기가 위로 갔다. 위로 가면은 공기가 점점 양이 적어지겠니? 많아지겠니? 적어지겠죠, 그렇죠? 위로 갈수록 공기 양이 적어. 공기 양이 적으면 누르는 압력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 우리가 배웠던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 그럼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온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기온이? 그렇지, 기온이 하강한다. 기온이 하강한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 가지고 기온이 하강하니까 점점 내려가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냐면은 제일 낮은 이슬점까지 도달하게 된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니까 이슬점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슬점이 도달하게 되면은 다섯 번째 이슬점에서 이제 뭐가 시작한다? 그렇지, 이슬점에서 이제 응결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응결이 시작된다. 응결이 시작된다. 여기서 응결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여기서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 현상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액화 현상이 일어나서 물방울이 생기는 것이 뭐라고 된다? 바로 하늘에 떠 있어서 구름이 생성되는 거. 됐나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게 기압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려가기 때문에 기압이 내려가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이유가 기온이 하강하는데 기온이 왜 하강한다? 부피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부피가 내려가서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슬점에 도달한다. 이슬점은 그 수증기에 이제 뭐가 된다? 포화 상태가 된다. 그렇죠?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더 포화 상태부터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응결이 시작되고 그 응결이 시작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뭐 하늘에 떠 있는 우리 구름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 구름이 생성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공기가 일단 상승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나요? 공기가 상승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 왜 갑자기 공기가 상승할까? 가만히 있는 공기가 갑자기 왜 휙 올라갈까? 공기가 상승해야지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데 공기가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 그럼 그거는 이제 네 번째 공기가 상승하는 이유. 자, 공기가 상승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공기가 상승을 해야지만 뭐가 만들어진다? 구름이 생성이 된다. 구름이 생성되는데 이 공기가 왜 상승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그 한쪽 지표면에서 뭐가 갑자기 일어난다. 지표면 일부가 이렇게 갑자기 가열될 때 뭐 갑자기 가열될 때는 여기 갑자기 가열될 때는 주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갑자기 많이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 데펴지면은 선생님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는데 위로 간다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공기들이 쭉 이제 지표면 근처에 공기가 많으면 이 공기가 이제 흐르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공기가 흐르다가 산을 타고 상승합니다. 상승합니다. 이렇게 산이 있어. 산이 있는데 공기가 이렇게 있다가 공기가 이쪽으로 상승하는데 흘러가는데 갑자기 산이 만나니까 산을 따라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그럼 공기가 올라가게 보면 이쪽에 높은 산에는 이쪽에는 공기가 없는데 그럼 공기가 없으니까 누르는 힘 기압이 낮아지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단열 팽창을 해버려가지고 점점 커진다. 이게 두 번째 이유. 그다음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누르는 힘. 이 기압이 낮은 곳으로 기압이 낮다는 것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하다는 뜻이고,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하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공기가 많다 적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공기들이 모여든다. 모여드니까 어떻게 된다? 상승해 버린다. 낮은 곳으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서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이게 세 번째 이유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따뜻한 공기하고 공기가 흐르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은 선생님, 이 친구가 훈이에요? 네. 이름이 훈이? 신발 바꿔야 된다고. 왜? 잠깐만. 아빠가 신발을 바꿔야 된다고. 무슨 신발? 잠깐. 너가 큰 신발 신고 나왔다는데?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게 되면은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는 아까 선생님 말했다시피 밀도가 어떻다? 밀도가 작다.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어떻다? 밀도가 크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크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 밀도가 크니까 아래쪽,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위쪽.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막 밀어내고 간다. 여기에 차가운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가 있다면 따뜻한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이 차가운 공기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 버려요. 이게 84페이지 그림으로 나와요. 84페이지. 거기 첫 번째 그림 보세요. 84페이지 첫 번째 그림. 84페이지 첫 번째 그림은 지표면이 강하게 가열될 때 요거예요. 1번. 그러면 그 옆에 보면 태양 그림이 있죠. 그쵸? 태양 그림이 있는 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 부분만 되게 많이 도달해가지고 갑자기 가열되는 거고,
두 번째 보면은 공기가 한 대로 모여들 때, 그랬을 때 한 곳에 모여드는 이유가 바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인다는 뜻이고, 세 번째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이렇게 산을 타고 오를 때, 이때 산을 타고 오른다라고 했을 때 산이 높이가 어떻게 된다? 높이가 높아야 된다. 동네 산 올라가, 동네 산 조그만 낮은 산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공기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아. 되게 높은 산을 탈 때 높은 산을 쭉 타고 올라가면은 공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날 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나가지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돼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된다. 됐나요? 요게 공기가 상승하는 이유고, 이 공기가 상승하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구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유에 의해 가지고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 단열 팽창을 꼭 일으킨다. 단열 팽창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단열 팽창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기온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기온이 점점 내려가다 보면 어디에 응결이 시작되는 이슬점에 도착하게 되고, 이슬점에 도착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액화 현상이 되는 응결이 시작되고, 그 응결의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구름을 형성한다. 이때 물방울이 맺히는 것이 하늘에 떠 있으면 구름이고, 응결이 시작되는 그 물방울이 지표면 근처에 있으면 안개고, 그 물방울이 아예 물체에다가 이렇게 맺혀 버리면 그걸 이슬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84페이지 구름의 모양 들어갈 때 그래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학습 내용 84페이지 학습 내용 체크 보면 1번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공기 부피는 어떻게 한다? 공기는 부피는 팽창하고 기온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구름의 생성 원리는 먼저 구름이 상승하면은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기온이 하강하고 이슬점에 도달하고 수증기가 응결해가지고 구름이 생성된다. 과정. 그거 2번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세 번째, 다섯 번째. 우리 구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름의 종류. 구름은 어떻게 생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름의 종류를 두 가지. 구름의 종류 모양을 따라 가지고 두 종류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저근형 구름이 있고, 두 번째 누가 있냐면은 층은형 구름이 있어요.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잘 등장해요. 두 개를 요 두 개를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할까? 비교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저근형 구름과 측은형 구름이 있는데, 얘네들 비교했을 때 첫 번째 뭘 비교했냐면은 모양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모양이 어떻길래 두 개가 다를까? 저근형 구름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위로 솟은 모양, 위로 뾰족하게 솟은 모양이고,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옆으로 퍼지는 모양. 자, 위로 솟은 모양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로 발달하냐면 수직으로 발달해요. 수직 발달. 얘는 옆으로 퍼진 모양이니까 수평 발달. 수평 발달.
얘는 수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공기가 어떻게 상승하냐면은 공기 상승이 엄청나게 갑자기 강하게 상승합니다. 즉 공기가 강하게 상승합니다. 얘는 어떻게 상승한다? 약하게 상승. 약하게 상승. 요 강하게 상승할 때는 주로 어떨 때냐면은 이 중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해야 돼. 1번에 해야 돼. 그러면 약하게 상승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공기가 그러다가 산을 타고 요런 비교적 약하게 상승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렇게 높이 솟습니다. 구름이 이런 모양이에요. 약하게 상승하는 거는 구름이 이런 모양.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이런 그림 많이 보죠, 그렇죠? 이런 그림은 이렇게 수직으로 발달하게 되고 얘는 수평으로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때는 날씨 변화가 어떠냐면은 이제 우리가 강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얘는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형태의 비가 많이 오게 돼요. 얘는 지속적인 비, 지속적인 이슬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4페이지 그림 딱 보면은 어떤 구름의 형태인지 모습 바로 보이죠, 그렇죠? 맞나요? 그럼 딱 봐서 아 여기 저근형 구름이구나, 아 이건 추근형 구름이구나, 바로 보이죠,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 구름에서 이제 강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소나기고 얘는 지속적인 비고, 그러면 강수가 뭘까? 뭘 강수라고 그럴까? 강수에 대해서 공부하자. 세 번째, 강수. 강수가 뭐야? 그렇지. 어디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면은 구름에서 어디로? 지표로 떨어지는 것을 강수라고 하는데, 지표로 떨어질 때 두 가지 형태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비로 떨어지냐 눈으로 떨어지냐 이 차이거든. 그러면 눈이나 비가 지표로 떨어지는 것을 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이제 이 강수 과정. 그럼 비가 어떻게 해서 떨어질까? 눈이 어떻게 해서 떨어질까? 요거 구별 짓는 건데, 강수 과정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은 지역에 따라 가지고 비나 눈의 형태가 내리는 것이 달라져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를 말하냐면은 온도 차가 심한 지역.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이 적도 지역이고, 온도 제일 따뜻한 적도 지역. 적도 지역에서 이렇게 30도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위도가 낮다 그래서 저 위도, 지구의 가로선을 우리가 위도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위쪽 지방을 뭐라고 한다? 고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때 만들어지는 구름의 형태가 다르고 이때 만들어지는 강수가 다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 살펴볼 거냐면은
첫 번째 지역 어떤 지역이냐면은 우리가 저위도 지역. 저위도 지역에서는 비가 어떻게 내릴까? 이 저위도 지역은 되게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지역이라고도 부른다? 열대 지역이라고 부른다. 열대 지역. 이 저위도 열대 지역에서는 강수가 만들어지는 강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병합설이라고 합니다. 병합설에 의해 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다. 병합설 무슨 뜻이겠니? 말 그대로 네가 생각해. 병합설 뭐가? 구름 안에 누가 있는데? 구름 안에 수증기 구름은 그 수증기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야? 응결해가지고 맺히는 거, 물방울로 맺혀 있는 게 구름이야. 그런 물방울이 어떻게 조금씩 어떻게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이 병합설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방울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작은 물방울에 합쳐져 가서 그 엄청나게 큰 물방울이 된다. 이 큰 물방울이 이제는 월호 형태로 비로 내려지는 거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물방울 구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구름이고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우리 땅 지표면에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중요한 게 여기까지가 저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영도시. 영도시보다 더 올라가면은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거. 여기서는 지표면은 온도가 더 높아요. 한 15도 정도 돼. 그리고 저위도 지역이니까 요 근처의 온도가 몇 도가 되냐면 근처 온도가 한 30도 돼요. 30도. 그럼 30도에서 영도시 사이 요때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때 구름이 만들어지면 전부 다 거기 안에는 누가 있겠니? 물방울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 여기서는 다 물방울밖에 없어. 물방울. 요게 물방울. 물방울이 생기는 것은 물방울이 왜 생겼니? 수증기가 뭐 했기 때문에? 수증기가 응결했기 때문에. 수증기가 응결했기 때문에. 자,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 기체가 물방울 되는 액체로 바뀌었다 하면 액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물방울이 만들어지고 그 물방울이 이제 여기에 공기에 물방울들이 많이 있고 그 물방울들이 많은 것이 하늘에 떠 있으면 구름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 안에는 물방울들이 많은데 물방울들이 작은 것도 있고 작은 것들이 되게 조그만 것도 있어. 그리고 조그만 것들이 얘네들하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 물방울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방울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방울이 되게 커져. 그 물방울이 커진 것들이 어떻게 무거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다? 밑으로 내리잖아요. 물방울이 내려온다. 이 물방울을 내려오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비라고 한다. 됐나요? 그래서 교재 85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다양한 크기의 물방울들이 조그만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런 물방울들이 서로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더 큰 물방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더 큰 물방울들이 어떻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내린다. 이게 비의 형태로 내린다. 그게 병합설이에요. 병합설은 온도가 0도씨보다 다 높은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뭐만 만들어진다? 비밖에 안 만들어진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은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저위도 지역이 아니라 중위도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중위도하고 어디? 고위도 지역. 자, 중위도를 우리가 무슨 지역이라면 온도로 따지면 얘는 온대 지역이 되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 된다? 한대 지역이 된다. 여기는 저위도 지역보다 온도가 대부분 낮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비나 눈 같은 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병합설이 아니라 빙정설이 된다. 빙정설. 빙자가 무슨 빙자야? 그렇지, 얼음 빙자야. 그럼 얼음 빙자는 뭐냐면은 여기에 얼음 알갱이에 누가 합쳐져 가지고 물방울이 합쳐져서 뭐가 된다? 눈을 형성한다. 눈을 형성해 가지고 내리는데 기온이 높아 가지고 눈이 녹으면 뭐가 된다? 눈이 녹으면 비가 된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표면, 지표면이고 이제 선생님이 구름을 그리면 자, 이런 구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질 때 요때 높이는 온도가 조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요때까지 구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온도가 0도씨고 요때까지 구름이 만들어진 게 영하 40도예요. 우리가 기권하면서 배워지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라고 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 모르잖아. 그래서 대륙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 여기는 영하 40도 이상 되는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요 구간이. 요 구름 요 구간이. 영하 40도하고 0도 사이 요 사이에 있는 요 구간이 시험 문제 잘 나왔다. 그럼 잘 봐. 0도실 때는 물방울이 맺혀 요 물방울밖에 없어. 물방울 있어요. 물방울. 근데 여기 위에는 0도씨보다 낮으니까 영하 40도쯤 되니까 다 얼어가지고 뭐가 있겠니? 얼음 알갱이가 있겠죠, 그렇죠? 물방울이 맺혀있는데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얘네들은 다 얼음 알갱이네. 맞니? 얼음 알갱이. 됐네?
물방울이 맺혀져 응결해가지고 기체가 엣지로 바뀌어가지고 물방울이 맺히는데 그 물방울이 여기는 0도씨보다 더 온도가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다 물방울로만 존재하지만 얘는 위로 올라가는 영하 40도 0도에서 40도 물은 몇 도씨에서 오니? 0도씨부터 온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얼어가지고 점점 얼어가지고 다 얼음 알갱이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때 얼음 알갱이에 요 0도씨에서도 어떻게 얼음 알갱이가 되지 못하고 녹아있는 물방울들이 있어요. 물방울들. 여기도 물방울이 있어. 선생님 0도씨 이상이면은 다 물방울이 얼음 알갱이로 되는데 왜 0도씨 이하인데도 물방울이 있나요? 요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냉각 물방울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도 뭐가 일어나냐면 증발이 일어나가지고 목소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죠. 물방울에서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방울로 존재하게 돼요. 증발이 일어나.